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천재 정윤주 변리사입니다. 저는 ICT 컨설팅에서 앞으로 여러분께 특허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수행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허 가능한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인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오늘 특허 교육에 대한 짧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실제 사례와 흥미로운 내용 위주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허 중요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컨설팅을 활용 방안입니다. 본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ICT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기술이나 특허를 대하는 기본 소양을 고취시키고 배양시키도록 본 특허 컨설팅의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진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입사하셔서 R&D 직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나 대학 등에 진학하셔서 연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창업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진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R&D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는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동시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특허 명세서 작성을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특허와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 만약에 진학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요즘은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특허를 많이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특허라는 것이 어떤 R&D 결과물로만 인식이 되었다면 요즘은 특허를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 방향을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특허는 필수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은 지금은 엄청난 대기업이지만 예전에 처음 시작은 다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업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고 있었고 아이디어가 좀 사업성이 있는 그런 게 기초로 해서 창업을 한 회사들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업 방식인데요. 이 영업 방식을 제3자나 그리고 후발업체가 모방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로 혹은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쉬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호받으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자에게는 특허 등록이 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만 특징이 있는 창업기업이라면 이 모델에 대한 특허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특허 외에도 지식재산권에는 실용신안과 상표 그리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특허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순서도로 되어 있는 어떤 방법인데요. 방법이나 시스템 등이 될 수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구현 형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용신안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허보다 약간 낮은 진보성, 난이도가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방법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품, 즉 장치에만 받을 수 있는 게 실용신안입니다. 디자인은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안경테나 그리고 냄비의 손잡이 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형태, 물품의 외관 형상,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대상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상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 상표인 아우디가 있고 왼쪽에는
자주 마시고 있는 코카콜라의 상표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문자라는 그 코카콜라라는 문자에도 당연히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코카콜라병 이에도 입체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카콜라병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만이 쓸 수 있는 입체 상표입니다. 다음은 특허 출원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목적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더나 백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방지하는 그 예방하기 위한 백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지금 좀 재빠르게 뛰어들어가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모더나가 있는데요. 당연히 모더나는 이에 대해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mRNA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관련 핵심 특허는 모더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모더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더나가 지금 기업 가치가 건 18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런 특허 하나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억제 기능인데요. 이 백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RNA 백신 방식 말고도 뭐 DNA 백신이라든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효능이 좋기 때문에 mRNA 백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모더나가 지금 독점하고 있죠.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 불아라 백신이나 이런 DNA 백신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 모더나 백신이 갖고 있는 핵심 특허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밑에 저희가 지금 그림은 공개 특허 공보를 도시하고 있는데 특허는 출원하고 법정 기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제3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은 이 경우에는 이 특허와 관련된 유사한 특허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제가 당연히 등록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제3자도 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특허 등록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국가과제 자격 요건입니다. 정부로부터 R&D 지원 비용을 받으려면 특허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그리고 R&D 과제를 만약에 지원받게 되면 과제 결과물로 특허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를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금 지원이나 담보대출 목적인데요. 지금 IP 담보대출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에서 IP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그런 사업가들이나 스타트업들에게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최근에는 좀 몇 줄의 아이디어, 그냥 한 줄, 이런 아이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제품이나 그리고 서비스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난이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도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우아한 형제들의 대표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도 넓어졌고 투자 유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지금 2018년 현재 3,600억의 투자를 유치받았네요. 근데 이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은 그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위해서 특허 출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특허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 특허 출원을 꾸준히 했었고 2015년과 16년에도 특허 활동이 두드러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관관계가 있어요. 투자 유치가 많아질수록 이 우아한 형제들은 특허 출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허 출원이 많을 때 또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특허가 스타트업이 자기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독점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측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좀 유명한 천진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에는 천진 입력 방식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천진은 수직선과 수평선과 점, 이 세 가지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는 한글의 입력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 개발했고요. 모든 삼성전자 휴대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천진 사례가 유명한 이유는 이게 분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 사례를 설명하려면 먼저 그 연구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입사하시게 되면 고용계약을 쓰게 되는데 그 고용계약에는 내가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하게 되면 이 발명은 삼성전자가 양도한다, 양도받는다라는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만약에 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을 삼성전자가 양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양도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을 해주긴 해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발명한 걸 왜 기업이 가져가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월급을 받죠.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양도를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분쟁 사례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원래 그 개발했던 연구원 최모 씨가 애니컬 휴대폰의 천진 입력 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260억 원의 부당이득급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삼성전자 휴대폰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밑에 그래프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7년에도 400밀리언 유닛이 판매가 됐죠. 물론 2010년도에는 더 적었겠지만 그때도 많은 대수의 휴대폰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21만 원 정도를 받고 발명을 넘겼는데 그 발명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제품에 적용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판매 대수에다가 한 개당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정도를 산정을 해서 260억 원을 산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보상금을 반환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은 삼성전자 결국은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어쨌든 소송을 한 대가로 수억 원이 생겼으니까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분쟁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의 청구 소송의 시초 사례입니다. 이 소송을 연이어서 여러 가지 LG전자 등 이런 데서도 보상금 소송이 많이 잇따랐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지금 대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기기가 아닙니다. 2, 3년에 한 번씩 최신 폰으로 바꾸는 특성상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들이 반영된 게 바로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스마트폰 특허 소송 도인데요. 2010년부터 저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서로 제기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사, 스마트폰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소송하고 서로 피소하고 특허 소송 제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컸고 그 시장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경쟁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한 거죠. 이렇게 소송이 많이 제기된 걸 보면 특허를 얼마나 기업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특허의 부가가치가 좀 다른 제품이나 제품 판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다음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세 개의 기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LG전자와 에릭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이고 LG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에릭슨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기본적으로 LG전자와 똑같은 제조업을 수행하지만 약간 다른 점은 그 산하에 특허 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 그룹은 특허만 출원하는 그룹이에요. 특허만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그 등록된 특허를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그룹이 특허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특허 그룹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가 약간 틀린데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R&D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특허 출원도 해야 되고 제품 제조도 해야 되고 그 제조된 제품을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팔아야 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R&D도 있어야 되고 그 R&D가 개발한 특허도 출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릭슨의 특허 그룹은 특허만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R&D는 에릭슨의 다른 업체에서, 다른 그 산하에서, R&D 산하에서 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 그 세 회사의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했어요. 즉, 특허만 한 에릭슨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마이크로소프트 R&D까지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영업이익과 거기에 제조, 마케팅, 판매까지 모두 했던 LG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유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제품 판매나 그런 것보다 특허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가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업 간 경쟁과 특허를 약간 식품업계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유사제품 분쟁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다 유사한 제품들입니다. 어떤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그 뒤에 유사 제품이 경쟁사에서 발매가 된 경우이고요. 대부분 아주 꼼꼼한 소비자가 아니라면 이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전에는 유사한 상표와 디자인을 갖는 경쟁 제품들이 많았고 이에 의해서 소비자는 제품을 혼동하기도 했고요. 후발업체는 선발업체가 개척해 놓은 시장을 잠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식품업계에서 기술력 특허를 많이 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꼬북칩인데요. 이 꼬북칩을 출시를 했더니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꼬북칩이 이제 유사 상품이 예전 같으면 나왔겠죠. 거북칩이라든가 꼬북칩 모양이랑 패키징을 비슷한데든가 요즘에는 특허 범위를 제조법이나 상품 형태나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를 해서 출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리온에서는 이 꼬북칩에 거북이 등껍질을 닮은 꼬북칩 모양을 그대로 입체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 모양대로 과자를 만들 수가 없게 되었죠.
오른쪽에는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빙글에는 이 바나나 맛 우유 단지 모양 그 자체를 용기를 동영상표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제3자는 이 동영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기존에는 식품업계에서 유사 제품 분쟁이 많았지만 그 유사 제품을 좀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특허를 기술력이 좀 높아진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허 보호의 중요성으로 많이 드는 mp3 플레이어 예입니다. mp3 플레이어라는 것이 지금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기계였는데 오른쪽의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음악도 듣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지만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mp3 플레이어라고 mp3 파일만 따로 듣는 플레이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원천 특허를 냈는데 그게 저희 나라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 디지털 캐스트와 엠피맨닷컴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공동 특허 출원 진행을 했고 등록이 되었고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캐스트와 엠피맨닷컴이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회사들이 기울어가면서 지분을 다른 데 팔았습니다. 디지털 캐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사가 특허를 인수했고요. 엠피맨닷컴은 아이리버가 특허를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리버도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우선 미국 제조사가 특허를 인수한 이후에 또 미국 특허 소송만 수행하는 업체가 그 특허를 또 사갔어요. 특허 소송 업체라는 것은 특허 아무것도 안 하고 제조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 특허만 사서 돈 될 만한 특허만 사서 그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면서 돈을 받거나 특허 사용료를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게 이 mp3 플레이어 원천 특허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국 특허 소송 업체에서는 애플, 삼성전자, 샌디스크, 기존에 그 당시에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 팔던 업체들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차피 원천 특허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사용료를 로열티를 내게 되는데 그 로열티의 금액이 약 1,300만 달러였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특허 보호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던 원천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지 못해서 팔았더니 그 특허를 제대로 평가한 업체가 다시 저희 나라 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원천 특허를 미국 업체가 행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평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텐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 인자의 기초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는 인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성이고요. 하나는 기술성이고 하나는 특허성입니다. 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술성은 기술이 유용한지, 특허성은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보게 되고 앞서 저희가 천지인 사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천지인 사례를 기초로 해서 각각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천지인 사례에 대해서 시장성을 판단해 보면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죠.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넓다고 판단이 되고 기술은 이 자판 입력 방식을 굉장히 쉽게 하죠. 모음을
그 점 3개만으로, 점 하나와 수평선, 수직선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술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기술성도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성입니다. 그 기존에 이 기술과 천지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출원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이 유사한 게 없으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특허성 역시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고도화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고도화 사례는 학생이 수행했던 프로젝트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세척 장치에 대한 거였고요. 주로 그 기술 내용을 초점을, 이 태양광은 낮에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세척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짰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내용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특허적인 관점에서는 밤에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거는 특허 가능한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고도화 방향을, 다른 방향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원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쪽 방향으로 좀 고도화를 해보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선 건물의 유리랑 그 태양광 패널은 배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유리에서도 그 안정적인 흡착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다르게 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여러 번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학생이 그 성균관대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대 그 문어 빨판 형식으로 흡착력을 높인 기술을 찾아서 그 기술을 저희가 응용해서 특허를 출원한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고도화를 수행하게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프로젝트 고도화 컨설팅을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특허가 될 수 있는 관점, 혹은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좀 고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그 관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고도화를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특허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